안녕하세요. 사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요 포키랑 빼빼로인데 요거는 아마 우리 뭔가 제조하시거나 이제 물건 형태 같은 거 쪽으로 이제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빼빼로를 먹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빼빼로 아는 분들은 많은데, 그죠? 빼빼로 데이 11월 아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포키를 따라한 과자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은근히 없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사람들이 더 많이 모르는 거는 포키랑 빼빼로랑 한번 분쟁이 붙었어요. 분쟁이 붙었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빼빼로가 포키를 따라 했죠? 따라 했는데 미국에서 싸웠어요. 미국에서 싸웠는데 포키가 졌어요. 그러니까 요 결과를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 채널 컨셉 있죠? 굉장히 쉽게 설명할 겁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할 거니까 너무 어렵게 듣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법률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면서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스토리를 확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뭐냐면, 포키는 1966년도에 만든 이제 일본 쪽의 과자예요. 일본 쪽의 과자고, 요 과자가 출시된 다음에 빼빼로가 좀 이따가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포키 혹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다이소 가면 있어요. 그거 한번 드셔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포키가 빨갛고 하잖아요. 요런 컨셉까지 다 따라했어요. 빼빼로 보면 빨간색 박스에. 그리고 또 나중에 포키가 다른 에디션 같은 거 이제 출시를 하는데, 그럴 때도 빼빼로가 또 박스까지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와중에 포키가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는데, 진출한 지는 꽤 됐어요. 꽤 됐는데 빼빼로도 미국에 진출하죠. 그래서 포키가 이제 가만 안 있고 요거를 이제 공격을 해요. 이제 미국에는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제품의 외적 형태를 보호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요 과자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포키라고 인식을 하는데, 빼빼로가 이거랑 똑같이 만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지지고 볶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은 어떻게 됐다? 포키가 졌다, 빼빼로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런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드 드레스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거 용어 되게 생소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제품의 외적 형태를 보호하는 건데, 그냥 보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호해 주는 건 아니고, 어떤 취지로 나왔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코카콜라 예시를 들게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자, 사람들이 딱 이제 보이는 어떤 읽을 수 있는 그렇게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상표다라고 했는데, 이 시장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들이 나오고 이 제품이 좀 오래되다,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거는 이 제품 형태만 보고도 우리가 거기 거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코카콜라 요 병 있죠. 코카콜라 이 병도 유명하잖아요. 이 병 보면은 코카콜라로 인지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병 모양 형태 이거를 보호를 안 해주면은 다른 어떤 콜라를 굉장히 저질로 만드는 곳에서 이 병을 사용해서 따라한단 말이죠. 그럼 코카콜라한테도 피해고, 이 코카콜라를 사 먹는 사람들, 음료수 사 먹는 사람들한테도 피해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씨, 코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이러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보호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호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어떤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거 코카콜라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능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목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보호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걸 갖고 있는데, 요런 논리로 인해서 이제 포키랑 빼빼로랑 붙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포키가 졌던 부분이 뭐냐면, 이 막대에다가 이제 초콜릿이 발라진 이 과자 형태가 이 포키가 만든 요 형태가 아니면은 이 과자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너무 형태가 너무 단순하고, 이거를 너한테만 독점시키면 너무 권리가 넓다. 쉽게 말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이다. 뭐 이렇게 여기도 이제 기능적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어찌됐건 이 형태 자체는 그래서 그냥 이제 빼빼로도 치매가 아니지만 빼빼로가 아닌 누군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조금 솔직히 동의하긴 힘들어요. 솔직히 동의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과자이기도 한 것 같고 굳이 이걸 꼭 기능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나 싶은 것도 있고 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건 좀 해석 원래 이제 법 쪽이 좀 해석의 문제라 그래서 해석상 어떻게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한국은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 이렇게 이제 용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은 이렇게 좀 이제 찢어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 시기입니다. 98년도에 이제 입체상표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 형태 자체, 외관 자체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우리 요거 왼쪽에 보면 바나나 맛 우유 있죠? 우리 요 항아리 형태의 플라스틱에 담겨 있는 그 우유만 보면은 여기에 그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가 써 있지 않아도 그거 그 바나나 우유 그 통인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제품 외형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고 또 이제 2007년도에는 색채상표도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예를 들면 이제 포스트잇이 있는데 이렇게 노래야 노래 이 색깔 보면은 그거 걔네 거 이 확 색깔이 인지가 될 정도 우리가 그 정도 색깔이 인지도가 있으면 한국도 보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이제 뭐 부정경쟁 방지법에서도 또 이렇게 어떤 이제 형태들을 보호해주는 또 법리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도 결국에 이제 정리하면 트레이드 드레스로 우리나라도 보호해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품의 외관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딥한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려나 이제 제품의 형태 자체를 보호하는 건 또 디자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디자인권은 역할을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트레이드 드레스는 이제 상표의 영역이고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게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복해서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디자인권도 이게 굉장히 은근히 또 잘 받으면 센데 우리 옛날에 그 삼성 애플 사건에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것도 처음에 이제 디자인권으로 받은 거고 요거 가지고도 이제 삼성이 끙끙했던 겁니다. 근데 그 디자인권이 이제 제품의 외관인데 어떤 쪽에 이제 더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도 그렇고 한국의 뭐 입체상표, 색채상표 이런 것도 다 그렇고 다 좋은데 다 보호해 주는데 그냥 처음부터 보호해 주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보면 아까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거 걔네 거라고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명해야 돼요. 예. 유명하지 않으면 처음에 보호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럼 유명해질 때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공백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디자인권으로 커버 쳐줘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디자인권으로 초반에 커버 치다가 그걸 해가지고 유명해져서 어느 정도 꽤 유명해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입체상표로서 등록을 받고 뭐 색채상표로서 등록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권으로 커버를 초반에 쳐야 된다라는 쪽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 교훈인데 요건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래 쓰면요, 꾸준히 하면요, 이 아이덴티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지도가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형태를 자꾸 바꾸는 것보다 나만의 독특한 형태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자기의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카콜라 같은 것도 처음에 그 병을 과연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이거 기획하겠다라고 했을까? 계속 그걸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자체도 예상치 못하게 자기의 자산이 된 거죠. 빙그레 우유 같은 저렇게 단순한 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뭐 화장품 용기라든지 뭐 음료 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꾸준히 계속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상표로서 등록을 받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상표로 등록받은 파워풀한 게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용기 형태를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잘하면. 그런 게 있고 뭐 두 번째는 제가 포키랑 빼빼로랑 둘 다 사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키가 더 맛있더라. 뭐 원조 여부를 떠나서 얇아가지고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기서 가격도 뭐 차이 없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쉬운 지식재산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 know gold is not in her. She's a